정명희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네.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뭐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의 문제, 크게는 이제 뭐 지구 환경의 문제까지 워낙 범위가 넓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가지가 걸쳐 있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어떤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환경 운동이다 그러면 더군다나 뭐라는 건지 그냥 늘 데모나 하고 그러는 건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환경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건강에 또 염려가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환경운동이라고 접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분리해서 버리는 것 자체가 환경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파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장문화력 발전소도 있고 뭐 탄현의 SRF 네. 발전소 그다음에 운정 지역의 악취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렇게 꼽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 중앙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갖다가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오전에 수원에서 경기환경연합 차원에서 경기환경 한 12개 지역 조직이 모여가지고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자회견하고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국민들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그 미세먼지가 최대의 현안이고 특히 파주 운정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소각장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지역의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운정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 굴뚝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기준치 이하라고 하죠. 근데 기준치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그게 인체에 무해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0인 게 정상인데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0.00 몇이라도 매일매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운정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정 환경관리센터에 저희도 견학도 가고 그래서 이 악취가 미세먼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전문가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에 높고 밤에는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네. 운정 지역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시민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밤에 이 악취가 운정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민원 건수만 해도 400건이 넘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정 지역의 미세먼지, 그리고 금천도 마찬가지죠. 금천도 영향권에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파주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또 문제 제기하신 그 탄현의 어떤 SRF 발전소 네. 그거는 그 뭐예요? SRF 발전소가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형 폐기물은 고체 연료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체 연료고 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폐타이어, 폐목재 이런 게 전부 다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니고 수분을 말려서 압축을 해서 그걸 펠리처럼 쪼개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이 에너지가 되잖아요. 네. SRF에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펠릿화 해가지고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떼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그 보통 이제 폐 비닐을 우리가 그 태우게 되면 거기서 다이옥신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유해 물질들이 나온다라고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안전한가요? 그럼? SRF에 대한 네. 규제 기준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규제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네. 이 SRF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잖아요. 예. 이걸 잘 활용하면은 매립되거나 아니면 해양 쓰레기가 될 것들을 갖다가 펠릿화해가지고 연료로 해서 태워버리면 그게 또 재생에너지로서는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가 있었어요. 분류 기준에. 네. 근데 요번에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이 그걸 갖다 입법 발의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에서 그냥 재생 에너지까지만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바꿔놓고요. 근데 이게 지금 폐자원을 이용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 폐자원이라는 거는 화석 연료에 기초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어쨌거나 가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 배출도 마찬가지로 우려하신 대로 다이옥신도 배출이 되지만 그것도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건 없죠. 근데 이것도 역시 소각장 시설에 준하는 대기 오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로서 오히려 더 각광받고 중소기업조차 막 그 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통상적으로 그 어떤 배출 기준은 있다. 네. 있는데 이제 기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일매일 배출되는 것이고 과연 그게 또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SRF 지금 탄현에 그 하려고 하는 SRF 발전소는 현재는 어떤가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가 걱정하는 면이 네. 이게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그 업자가 저희는 이제 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10메가와트 이상이 돼야 되는데 9.9메가와트로 신청한 거고. 아, 9.9메가. 네. 발전 용량을 0.1메가 모자르게. 모자르게. 예. 네. 그리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도 받으려면 네. 그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9,980 몇 제곱미터 해서 교묘하게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세워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기 전에 좀 대책 마련이 되고 이게 정말 안전하다 이런 확신이 있기 전에는 반대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인근 주변에 한 7,000명의 예. 주민들이 살고 있고 웅지 세무대학교 기숙사도 있고 예. LG 디스플레이 기숙사도 있어서 네. 그 주민들 건강 염려가 더 심하고 예. 그 지역이 또 분지 지역이에요. 분지 지역이면 아시잖아요. 배기가스가 그렇죠. 예. 밖으로 방출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예. 예.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장문 발전소가 장문 발전소. 복합 화력 발전소가 예.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근데 3월달 예비 가동을 할 때 그 냉각탑에서 배견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구름 공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구름이 엄청 많이 거기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저희 단체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저 배견이 안전한가?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냉각탑에서 나오는 배견은 수증기입니다. 예. 뭐 안전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예. 그게 과연 안전할까요?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배견도 외국에서는 시각공해, 감성적인 공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인정을 했대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공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견은 그냥 겨울철에 입에서 나오는 입김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도 한번 가보고 예. 예.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걸 질문을 했었어요. 배견이 진짜 안전한 거냐? 그랬더니 안전하다고는 하죠. 근데 저감 장치는 돼 있냐 했더니 돼 있대요. 근데 이게 저감 장치를 해서 이 정도의 배견이 나오면 만약에 저감 장치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럼 문산 전역이 그런 구름으로 덮일 거냐 하고 질문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서 배견 저감 장치를 한 업체가 배견 아예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했다고 해요. 기술을 갖다가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제거 기술이 있는데 왜 저감 장치를 이용했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했더니 기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잘못됐다? 예. 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요. 네. 이게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네. 겨울에 이제 여름에는 이게 입김이 안 나다가도 네.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뭐 열이 이제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면 수증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자체를 없애는 기술이 있다. 네, 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있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그 지금 원정 그러니까 교화 8단지죠. 네. 8단지 옆에도 이제 그 LNG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에 그 이제 그 처음에 그게 설립될 때 반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 저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에 그 이제 과연 그 안전한가에 네.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장문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언론에서 몇 그렇죠. 가지 말씀하시는 네. 거 빼고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거는 아니죠, 그래도.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믿어서는 안 되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거는 설비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거지, 음, 그게 주민들 건강에 안전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희가 의심스러운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음, 그 배경이 나오는 냉각탑 있잖아요. 그럼 냉각탑에 냉각수가 있잖아요. 냉각수조에 냉각수가 담겨져 있는데, 네. 엄청난 물이, 그게 하루에 8,500톤이 냉각탑으로 수증기로 나간대요. 아, 그럼 굉장히 8,500. 엄청난 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물이 수증기화 되는데, 그러면 냉각수조에 있는 물이 안전할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작년에 예, 예, 그렇죠. 언론 보도 많이 됐죠. 예. 집안에서 가습기를 쓸 때 물통에 물을 갖다가 오랫동안 그냥 교체를 안 하면 물기가 끼잖아요. 네, 그렇죠. 예, 물이 썩는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럼 그 수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수조에 혹시 화학약품을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음. 약품 안 쓴대요. 음, 그러면은 여름철에 음. 거기서 세균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죠. 예. 라지오넬라균 같은 게 거기에서 번식을 하면 그게 수증기로 배출이 돼서 주민들한테 그대로 예, 아, 피해를 끼친다고. 그렇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네요. 그렇죠. 그죠? 예. 가습기. 그쪽에서는 안전하다고만 하니까 저희는 음.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검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나요? 그런 것들이? 그걸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자체 검사는. 그래서 네. 같이 검사를 하자. 그런 제안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거 이외에 뭐 다른 환경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릉천 수질 오염 문제가 아, 공릉천 수질오염. 예, 예. 그게 또 시급한 문제예요. 아, 그래서 네. 그저께 저희가 삼릉에 네네. 폐수를 비 오는 날마다 방류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네네. 그저께 마침 비가 왔어요. 그래서 네, 비 오기 그렇죠. 전에 한번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원래 영릉 옆으로 흐르던 그 시냇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애가 어렸을 때도 거기 가서 물장난도 치고 고기도 잡고 하던 곳인데 네네. 물고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네. 그 물이 냄새도 나고 까맣게 이물질 같은 게 전반적으로 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상류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예. 그랬더니 상류 쪽에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문화재청 직원 말씀으로는 비가 오는 날 까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육안으로 봐도 네. 영릉 옆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두 물이 합수하는 지점에서 보면 이쪽 물은 까매요. 이쪽 물은 그냥 정상적인 물이고.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재청 직원도 이것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심각하다고. 네. 근데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올 때 누군가가 진짜 고의적으로 방류를 하는지 까만 헤일 일듯이 물이 아.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 채수를 해가지고
파주시에 갖고 갔어요. 네. 수질 조사 해달라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고. 네. 예. 그럼 어떤 업체인지는 파악은 하셨나요? 그럼? 모르죠, 그거. 아직 모른다. 네, 그건 모르고, 예, 예. 일단 다음에 비 올 때도 또 조사를 하고, 파주시에서도 거기에 있는 업체들 조사를 하면서 원인을 좀 찾아본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공릉천으로 어차피 그 물이 흘러 들어갈 그렇죠. 거고, 예, 예. 지난 3월 1일 날도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또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민원을 접수하고 가봤더니 물고기들이 다 한 1000마리 정도가 물가장자리로 밀려 나와가지고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예. 근데 그때도 사실은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는 용존산소량 부족이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대응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삼릉 같은 경우는 3년째 이렇다고 하면 이건 파주시에서 명백하게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이 용전 산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BOD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BOD가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건 분명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 일방적으로 그 BOD가 그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BOD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공릉천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특정 예. 부분에서만 물고기가 죽었다는 거는 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원인 찾기가 참 광범위하고 힘들긴 하죠. 뭐 그렇긴 하죠. 예. 예. 근데 저희가 공릉천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공릉천에 함유되는 물줄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수관거 시설이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축산분뇨도 흘러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공릉천의 수질 개선이 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공릉천이 그래도 그 금천이라든가 운정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휴식 공간이든 네. 뭐 아니면은 경관이든 간에. 네. 그런데 그렇게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파주시나 이런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뭐 구체적인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할 건데 네. 파주시에서 이번에 네. 칠간다리 아래에다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네. 만든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네. 뭐 체육을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을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예. 예, 편의시설을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 옆에서 공릉천 흐르는 물은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과연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맑은 물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예. 지금 공릉천은 쓰레기도 많고 물에서 냄새도 나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수질 개선을 먼저 우선으로 정책에서 또 우선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갖다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네. 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공릉천이 이제 고양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양시에서 그 공릉천의 어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파주시에서는 뭐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 없습니다. 아직은 예.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어떤 현안이 그 또 있나요? 다른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온정행복센터에 지금 전광판이 전광판. 세워지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걸 예산 낭비다, 빚공해가 염려된다 이런 지적을 네. 수차례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 낭비와 빚공해를 묶어서 공익감사 청구도 사실 감사원에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에는 금촌역에 있는 전광판이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다? 네, 금촌역 앞에 있는 그 대형 전광판은 예, 예. 이번에 5개 광고물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네. 그래서 시청, 청사 내에 있는 전광판만 인정되고 네. 청사 밖에 있는 전광판,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다 불법 광고물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금촌역 앞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 마땅한데 네. 철거를 안 하고 우리 세금을 들여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겠다 하고 예. 파주시에서
대답을 해가지고 네. 예, 감사 청구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 예산 낭비도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10억짜리 전광판이면 예산 낭비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걸 6억으로 깎아가지고 전광판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10억짜리가 갑자기 6억으로 어떻게 깎이나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규모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그것도 그런 것도 없이. 규모를 줄인 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뭐 마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예. 그게 정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 10억짜리가 갑자기 그렇죠. 6억으로 줄 수 있다면 뭐 그런 일들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예. 일반인들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거기는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 또는 뭐 문제 해결의 방식을 꼭뭐 데모라든가 또는 시위 이런 것들만 하는 단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어요. 예. 그게 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분들이 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도 처음에 네. 환경운동연합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실무 일을 하면서도 환경운동연합 운동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해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5년 또는 10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 왜 아이가 죽었는지, 왜 우리 식구가 죽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설명해주는 단위가 없었던 거죠. 정부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과격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들어주고 제대로 처리를 해주고 절차에 맞는지만 확인만 해줬어도 예. 그렇게 과격하다는 이미지는 안 들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퍼포먼스도 하고 예. 시민들하고 가깝게 즐거운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운동 방향이 방법이 좀 달라진 모습도 예.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이라는 게 어떤 전업적인 운동가나 네. 또 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환경을 전혀 또 무시하고 네. 또 배관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이 환경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네.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왜 하찮은 생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샴푸, 세제 같은 걸 쓸 때도 네. 그 물이 하수구로 흘러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물이 도착하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한 번이라도 되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훼손하는 거겠죠. 네. 알고 그 지구를 갖다 이렇게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 개선이 제일 먼저 필요한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실천 사항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찾아서 배우기 전에는 예. 그런 걸 갖다가 환경부든 시든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긴 시간 동안 네. 파주 환경 또 환경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아무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그 향후에도 그 파주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주인 독자 여러분, 오늘 통통 토크 4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파주 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파주의 환경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파주 지역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런 때 누군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해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주 환경운동연합의 존재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삶의 태도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통토크 독자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환경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